할머니들이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라는 또 다른 증언과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위안부 피해 문제에 있어서 양대 단체가 지금까지 애써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쪽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연, 정대협이고요. 또 다른 한 단체는 태평양 전쟁 피해 유족회입니다. 그 유족회에서 어제 폭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순애 할머니는 살았을 때 저한테 항상 피해 노래를 했어요. 자기 죽으면 그냥 나는 꼭 언니들 옆에 묻어주세요. 아이고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할머니가 낙골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 낙골당에 들어가면 못 나온대. 그 안장비가 아까워서 할머니를 거기 낙골당 안에다 가둬놓습니까? 정대협과 윤미향은 할머니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도 다하지 않는 천인공가한 집단으로 전략한 지 오래됐다. 각종 비밀 시궁창이 되고 있는 정대협도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전에 윤미향 의원을 다 무서워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생전에 정대협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윤정호 교수 나오고 난 뒤에 윤미향을 할머니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전혀 그 말짱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어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정대협의 해체, 정의연의 해체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라는 말도 했고요. 특히 보상금을 받은 할머니들의 이름을 남산 기림터 위안부 명단에서 떼는 비행을 저질렀다라고도 했고 언니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일컬어 국립 망향의 동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정대협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유언과 달리 납골당에 안치됐다라고도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 추가 의혹 제기나 폭로도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요, 이제 할머니들의 이제 불만이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회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부정. 개인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했느냐, 아니면 뭐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그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가지고 손해를 끼쳤느냐, 이제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사실 뭐 수사하는 데 있어서 뭐 참자 사유는 아니다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불만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위안부 할머니 하나하나 개인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고요. 또 외부에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내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했던 게 정대협, 정의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머니들의 어떤 주장, 태평양 유족회랄지 이런 할머니들의 주장이 만약에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미향 의원이 결국 할머니 위해서 군림한 게 아니냐. 우리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할머니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랄지 아니면 망향의 동산에 묻히고 싶다랄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할머니의 어떤 바람을 다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대변의 정의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단체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나 후원금 같은 거, 국가보조금이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결국 위안부 할머니 때문에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국가 공적 자금이라고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후원금의 기부금, 국가보조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장 먼저 집행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릴 때부터 위안부로 끌려가셨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 그다음에 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할머니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후원금, 기부금 전체 금액 보면 적어도 할머니들이 좀 편하게, 뭐 호화호식이 아니고요. 할머니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떠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느냐.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대현, 정의연, 윤미향 씨가 잘못한 거죠. 아니 그러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언급도 있었고 의혹에 대해서 본인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거를 묻는 이른바 소환조사가 불가피한데 이제 의원이 된 윤미향 의원의 소환조사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도 신속하게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의혹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요. 뭐 안성 쉼터 의혹이랄지 예. 대임 계좌 모금이랄지 아니면 딸의 유학비 문제라 들지 등등. 네, 이제 더 이상 나올 의혹은 많지 않을 거라 보고 또 경우에 따라 이제 수사를 해서 계좌를 추적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항상 수사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좌 추적은 지금 하고 있죠? 계좌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이제 회계 관련 직원을 불러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문답식으로만 뭐 몇 가지 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마 계좌 추적이 거의 다 끝나면 이제 회계 관련 직원 또는 정의연 정대회 관련 직원을 조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관련자들의 본격적인 소환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머지않았다. 판단할 수 있죠. 수사의 어떤 그 단계상 머지않았다.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논란 이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은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굳건했거든요. 60% 이상.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논란 국면을 맞아서 59.9% 그리고 부정평가는 35.3%로 변화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오늘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국회 반장 출신의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는 이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인지에 대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그때 청와대 분위기가 달라지긴 예. 하는데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지금 60%대에서 50%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 하락폭은 마이너스 한 2.4%포인트 정도인데 오차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사실상 떨어졌다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죠.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일정 정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치보다는 추이라고 봤을 때 추이는 조금 하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 거죠. 다음 여론조사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공고하게 유지했던 60%대가 무너졌다는 것 여기 대해서 청와대나 뭐 여권에서 나름 의미 있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다른 어떤 요인보다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화됐던 게 윤미향 의원의 그리고 정대현 정의원의 회계 부정 사건이 굉장히 많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테고 무엇보다 여기에 대응하는 여권의 태도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